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0월 3일 목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앞서 제조업 지표 부진에 이어서 어제도 서비스업 지표까지 부진해지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한층 더 커졌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회복한 후 상승 전환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주요 경제국들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늦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었는데요. 이번 주 초반부터 부진한 지표가 발표되면서 제조업 지표, 어제는 서비스업 지표로 인해서 분위기는 약간의 반전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연방기금 선물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가 지난주에는 50%대였었는데 어제까지 부진한 지표 결과가 이어지면서 장중 90% 이상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었죠. 지금 현재 저녁 9시 9분인데요. 잠시 후면은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핵심 지표로 좀 움직여줄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 8월 대폭 줄었던 고용이 회복되면서 침체 우려를 경감시키게 될지 아니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나쁜 수치가 나오면서 침체 우려 확인으로 좀 영향력 있는 흐름을 주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이 지금의 경제 지표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한 지표 결과가 이어지고 오늘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만약에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 이 경제 지표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지요.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은 EU산 항공기에는 10% 그리고 농산물, 기계류 등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선적되어 있는 제품들도 이 관세 부과되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은 맞대응을 예고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다우 지수는 0.4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8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1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요의 부진 불안감이 커지면서 장 초반에는 2.5% 이상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증가하는 등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유 시장은 또한 그 경제 지표 발표 결과에 좀 민감도가 좀 한층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지표 부진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강화되면서 낙폭의 대부분을 회복하면서 반등했고요. 결국에는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그 제임스 투자그룹에 VIP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좀 많은 부분 질문하신 것 중에 좀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하실까 봐 좀 정리를 해 드릴까 하고 지금 한 가지 차트를 좀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석 TV라는 게 보이실 거고 그냥 TV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 교육을 끝까지 마치지 않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을 때 "나는 TV 자리가 다릅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종종 계셨었는데요. 처음에 TV 매매 기법을 배우시게 되면 정석 TV 매매 기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객관화
그 통계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기준에 따라서 TV 매도 진입을 하는 경우를 영상으로 종종 공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석으로 TV 진입을 하셔 놓고 저의 TV 진입 자리와 다르다고 해서 좀 혼란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본인이 배우시고 정석대로 TV 진입하신 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TV 매도 진입을 했어도 어차피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와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석 TV 진입 자리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객관화 검증 과정을 통해서 저처럼 조금 다른 진입 자리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존에 배우신 대로 TV 매매 기법 통계 검증하셔도 되니깐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9월 비농업 고용이 둔화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극히 시장의 예상에 그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지표 결과로 큰 충격으로 시장의 예상을 뒤엎을지 아니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지표 결과를 보이게 될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미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 PMI는 2달 연속 위축세를 보였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조업 분야뿐만이 아닌 더 광범위한 분야로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킨 상황이었었죠. 거기다가 서비스업 PMI도 어저께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50이 넘었죠. 확산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로 딱 그만큼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나쁜 수치가 나올 때 그때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요. 잠시 후에 발표 결과 그리고 뉴욕 증시 개장 직전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시장은 좀 더 신중해지게 될 텐데요. 트럼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따라오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좀 아슬아슬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최근까지 부진한 경제 지표가 잇따르면서 무역 갈등에 그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많은 것들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이 증폭될 만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이번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커진 분위기에 오늘의 지표 결과와 무역 분쟁 관련 이슈 그리고 트럼프 탄핵 이슈가 오늘도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표 발표 직후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과 빠른 반등 구간으로 적지 않은 당황감을 느끼셨을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슈퍼컴퓨터로 무장한 해외 유수의 전략가들이 아닌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공포심, 탐욕이 자유자재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본인의 심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원칙 매매로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